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RPA는 이미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기업이 RPA를 도입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RPA 도입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삼양그룹이 어떻게 RPA를 도입해서 디지털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 기업 혁신을 이끌었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제안하는 차세대 RPA는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의 이학수 부장님, 삼양홀딩스의 손현철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손 과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양홀딩스 디지털 혁신팀의 손현철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대외에 나와 있는 디지털 신기술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례 확인을 통해서 사내 이제 접목을 진행을 하고요. 그 결과 이제 사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학수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메이션 코리아의 세일즈 엔지니어, 그 기술팀을 맡고 있는 이학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 기업에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RPA를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에서부터 확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좋은 질문과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삼양그룹의 RPA 도입 성공 사례와 4세대 RPA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과장님, 네. 삼양그룹이 실제로 RPA를 이렇게 도입해서 성공 사례를 오늘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삼양그룹 어떤 회사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삼양그룹은 이제 식품, 화학, 의약, 패키징 이렇게 4대 사업, 핵심 사업을 네. 축으로 이제 그룹이 운영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조금 식품 회사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 삼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외에서 아실 만한 브랜드는 Q1 네. 그리고 이제 상쾌한 숙취 해소제 그리고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드시는 페트병 이런 네. 것들을 제조하고요. 의약에서 이제 봉합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신 분들이 다 삼양 관련 라면 회사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신 대로 제약과 이런 분야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 삼양그룹의 오늘 RPA 혁신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그룹, 네. 왜 이런 RPA를 도입해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게 됐나요? 네, 일단은 오늘 이와 같은 순서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의 그 RPA 추진 배경과 그에 앞서서 이제 디지털 혁신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제 RPA를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된 결과, 그리고 이제 확산하게 된 이런 배경과 2차 현재 진행하고 있는 2차 프로젝트 추진 현황,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얻은 교훈, 네. 이런 것들을 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RPA 이제 시작 배경에 앞서서 디지털 혁신을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저희가 한 18년도 정도에 그 그룹 전체 시스템을 한번 되짚어보는 수준 진단 컨설팅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한번 지금 기업이 한 100여 년 정도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시스템들 점점 많아지고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들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되짚어 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로벌 이제 BP 사례로 올라갈 수 있는지, 도약할 수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봤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디지털 혁신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얻어냈습니다. 확인했었고, 네, 그 결과적으로 저희 이제 제조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R&D, 제조, 영업 마케팅, 경영 관리, 이런 4대 업무에 디지털 혁신 기술 어떤 것들이 접목되면 우리한테 과연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될지, 네. 어떤 역량이 준비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오랜 기간 심도 있게 분석을 했고요. 이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제 비전하우스, 이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주요 핵심 과제를 이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과제를 발굴했는지 좀 볼까요? 저희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비전 하우스를 기반으로 이제 디지털 혁신 8대 과제라는 것들을 수립을 했고요. 작년 말 이제 전사에 선포함으로써 이제 디지털 혁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네.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 스마트 R&D,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영업 마케팅, 업무 자동 RPA, 그다음에 New ERP
조직 및 역량, 이런 기업에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이런 디지털 변환 업무 기술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핵심 과제로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업무 자동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RPA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P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저희가 뭐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뭐 노동 환경 52시간 계속 변하면서 업무 시간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 점점 감소하고 일할 사람이 점점 부족해지는 현실에 맞닥뜨렸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계속 전통 방식 업무에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업무를 해라라는 이런 메시지 움직임들이 있어서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했고, 결과적으로 RP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은 비용 절감, 그리고 일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보안성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한 법령 준수, 그 다음에 저희가 뉴 ERP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흩어져 있던 업무들을 한번 재점검하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RPA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뉴 ERP를 하기 위해서도 또 RPA가 필요한 그런 네, 상황이었네요. 1차적으로 처음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신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진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 3.5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고, 네. 6월에 바로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연초에 이제 뭐 POC 솔루션, 국내외 다양한 솔루션 분석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우리한테 맞는 솔루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고, 그 결과적으로 한 9개 부서 26명 담당자 18개 업무 대상으로 이제 RPA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예, 뭐 결과를 확인했을 때는 이제 한 연 2천여 업무 시간이 절감이 됐고요. 이거를 아마 이제 좀 느낌상 와닿으시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1년에 한 평균 1960시간을 근무하니까 네. 근로자 한 명의 업무 시간 정도를 RPA가 지금 대신해주고 있다. 네. 디지털 워커가 대신한 예,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당연히 이런 반복 업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가 업무 시간이 늘어나서 여유로운 기타 기존에 하지 못했던 업무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팀의 막내들한테 단순 반복 업무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죠. 되게 부담이 있어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런 업무들이 당연히 자동화로 전환되다 보니까 담당자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갔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많은데 이런 것들을 처리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 RPA가 이런 단순 업무를 덜어줌으로써 젊은 이제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이런 결과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RPA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네.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던 것도 처음 네. 알았는데요. 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보시는 2250여 시간 정도로 이제 담당자들이 실제로 처리를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네. 이걸 RPA를 적용하고 나니까 사람은 한 161시간 정도 연에 이렇게밖에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RPA로 전환할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확인했어야 되는 이런 꼭 업무들이 남아 필요한 있는 거고, 분야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93% 정도 시간을 절감했는데, 저희가 초반에 뭐 80% 이상 절감했을 경우만 해도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 확인했을 때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의 93%면 꽤 효과를 높은 확인했습니다. 수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네. 한번 볼까요? 사례를 네.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업무를 좀 다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하시는 업무에 좀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좀 시간 관계상 좀 핵심적인 업무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물 유통 이력 신고 업무인데요.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품회사다 보니까 뭐 해외나 국내에서 이제 축산물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축산물 같은 경우에 수입하고 유통을 하려면 이제 뭐 검역기관이나 정부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업사원이 2명이 매일 35분씩 1년 내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단순한 업무죠. 맞습니다. 네. 단순한 업무임에도 영업사원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또 처리를 했어야 됐고, 안 하면은 또 잘못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영업사원 본연의 업무를 하기보다는 이걸 하기 위해서 매일 출근을 했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위에 7단계가 기존에 이제 사람이 처리하던 업무 단계인데, RPA를 도입하고 나니까 기존의 7단계에서 사람은 그냥 고객 응대만 하는 업무만 남아 있었고, 결과적으로 영업사원들은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이 시간에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영업 기회를 확보하는 네.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RPA 도입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다른 임직원들 반응은 네. 어땠나요? 뭐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뭐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재경, 뭐 영업, 생산 이런 부분에서 각자 이제 좀 업무 특성별로 만족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재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담당자들이 특정 시간에 매일 뭐 마감 업무를 하고 마감 업무는 당연히 단순 반복 업무인데 이거에 부수적으로 숫자를 1이나 공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상당히 기업에 그쵸. 큰 난리가 뭐 나죠.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다시 팀장한테 올려서 팀장이 다시 확인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걸치고 있었는데 이걸 RPA가 당연히 처리하다 보니까 오류도 없고 제 시간에 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들 스트레스가 상당히 사라졌고 네. 담당자들은 처리됐나 안 됐나 결과만 그냥 차 마시면서 간단하게 잘 처리됐나만 확인하면 확인하면 되고요. 네. 영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본연의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회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생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장, 생산 사업장은 특히 공장은 월말만 되면은 업무 부하가 상당히 걸립니다. 네. 그래서 야근은 당연히 필수로 해야 되고 주말에도 업무 나와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업무들을 RPA가 처리해 주다 보니까 이 역시 담당자들은 그냥 마감 본연 업무만 처리를 하고 뭐 데이터 실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뭐 마감 재처리 이런 것들도 없어서 그룹 전체 마감 시간까지 단축되는 이런 좀 효과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삼양그룹에서 1차적으로 RPA 도입 프로젝트를 네.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셨나요? 솔직히 RPA를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일찍 도입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제조업 사례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반신반의한 부분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네. 1차 진행했을 때는 전사에 확산하겠다는 좀 의구심은 있었고요. 네. 한번 POC를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파일럿 진행하면서 과연 RPA가 진짜 소문대로 이렇게 좋은 거냐라는 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차 이제 식품과 스텝 대상으로 뭐 성과를 확인을 했었고, 이제 저희가 전사를 확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당연히 1차 했던 거 경험 기반으로 확산해도 물론 시간 절감 효과는 있었겠지만 네. 뭐 1차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저희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업무를 되돌아봤을 때 어떤 것들 앞으로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 한번 되짚어보는 분석을 진행했고요. 네. 보시면은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은 조직, 뭐 인력,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기술이 수반돼야지 전사의 RPA가 확산된다 이런 것들 한번 확인했고 그 외에 뭐 인프라 이런 것들도 같이 초반에 수립해가지고 뭐 도입이 된다면은 중복 투자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준을 분석해서 이제 전사로 확대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현재 수준을 분석해서 이제 전사 확산 로드맵을 그렸는데요. 1차에 저희가 식품 스텝 대상으로 이제 한 18개의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사 확산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 세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내재화를 목적으로 화학과 스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1차에 못했던 부분을 확산을 같이 진행하고, 3차 역시 인력 양성을 주 목적으로 진행하면서 의약 패키징 사업 그리고 1, 2차에 못했던 업무들을 확산하는 이런 스케일을 전체적으로 조금 늘려가는 프로세스 진행을 했고요. 그 4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든 사업이 하나씩 이제 RPA를 맛보게 된다고 하면은 임직원들의 RPA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눈높이가 올라왔을 때 RPA를 사업부에 분양함으로써 전사 확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환경은 뭐 가상화나 챗봇, 그 다음에 뭐 IQ봇,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은 4차까지 조금 짜임새 있고 성공적인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R&R도 정립하셨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지금 들어와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좀 따로 이렇게 정리한 장표인데요. 1차에 저희가 RPA를 진행을 했을 때 제조업 쪽에는 많은 사례가 좀 없었습니다. 없었죠. 금융 쪽에는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저희에 와닿지 않는 사례였었고 제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것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기존 프로젝트와 좀 많은 시행착오, 다른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네.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사고도 뭐 자잘한 사고도 발생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과 R&R이 사전에 정립돼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2차부터는 저희가 이런 R&R과 이런 뭐 담당자별 역할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됐고, 보시면은 기존의 프로젝트는 현업의 업무만 진행을 하고 IT는 그 시스템을 개발만 진행을 하는데 저희 이제 임원들께 당부하신 내용이 IT도 앞으로는 현업의 업무를 알아야 된다.
현업도 IT를 알아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둘의 역량을 같이 강화시켜줘라. 네. 이런 부분을 지침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2차부터는 현업과 IT가 같이 섞여서 현업은 IT를 배우고 IT는 현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RPA가 조금 더 잘 돌아가게 하고 저희 같은 이제 관리 부서는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이제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진행하고자 이렇게 R&R을 수립했습니다. 네, 사실 그게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도할 네. 조직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직 장표를 조금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개별적으로 이제 뭐 컨택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2차 진행할 때부터 COE 조직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식품, 화학 이렇게 담당자별로 부서별 PL을 선정을 해서 그 담당자들이 이제 저희 주간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시고 월간에 참석하셔서 사업부 내에 이제 아이디어들을 가져오셔서 서로 내부에 디스커션 하시고 이런 디스커션 하면서 이제 필요한 RPA 기술들을 본인들이 습득하셔서 다시 사업장에 전파하면 RPA가 이런 것까지 되는구나 하고 역으로 또 더 많은 과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요. 그걸 서포트하는 조직으로 저희가 이제 삼양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IT 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운영하고 개발을 병행하면서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지원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스폰서십입니다. 뭐 챔피언 그룹, 어드바이저리, 뭐 스폰서 그룹 이런 부분에서 임원들이 사업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때로는 뭐 채찍질 그리고 뭐 끊임없는 스폰서십과 이런 것들을 현업에 뭐 이렇게 지침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체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 RPA를 도입하면 내 업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많이 네. 불안해 하시잖아요.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프로젝트 초반에 상당히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 실질적인 RPA 도입하고자 하시는 모든 기업의 제약사항들일 겁니다. 특히 이제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자기 업무를 잘 꺼내놓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젊은 신입사원들은 이런 단순 귀찮은 이렇게 뭐 부가가치 떨어진 업무들을 떨어내고 싶어 하시는데 오랫동안 그 업무 하셨던 분들은 이게 과연 내 업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을 갖고 계셨는데 저희는 사내에 이제 윈 추진팀이라는 이제 변화관리 부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홍보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팀 이런 부서들이 있어서 윈 추진팀의 끊임없는 사업장별 이제 디지털 혁신 이렇게 변화관리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사내 매체 지속적인 뭐 커뮤니케이션 진행하면서 사내 드라마도 만들고 임원단의 이런 세미나도 진행하고 저희가 동원 가능한 사내에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뭐 이렇게 비약해서 말하면 임직원 3, 4 정도의 변화 관리를 네. 지속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3, 4만 해서 될 뿐들이 아니라 계속 메시지 전달하는 순간 어느 순간 임직원들의 조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때마침 1차의 결과가 그때쯤 나와서 실제로 내 업무가 편해지네. 나는 야근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일찍 가네. 이런 네.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선순환 체계로 아이디어가 현업에서 먼저 올라오는 이런 좀 아름다운 체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움직여야 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이렇게 이를 통해서 1차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이제 2차까지 확산하시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2차 프로젝트 설명해 주시죠. 2차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1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PA는 이제 시간 절감은 확실히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그럼 우리는 지금 좀 더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 절감 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 재점검하고 없던 프로세스를 신규로 만들어서 조금 더 부가가치 높은 업무를 RPA로 제공을 해주고 그 외에 뭐 임직원들의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챗봇 이런 것들을 RPA와 연계하면서 조금 업무를 편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포털 구축 통해서 사업부 간 좀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RPA가 계속 임직원들의 관심을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뭐 IQ봇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사업장별의 이제 문서들 이런 것들을 리딩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안, 특히 RPA 같은 경우에 보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뭐 저희 1차 같은 경우에 좀 보안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상화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역량 내재화 부분인데 IT 역량뿐만이 아니라 현업들도 RPA로 인해서 뭐 업무가 어떻게 바뀌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들을 2차에 본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몇 개의 과제나 발굴하셨나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000여 시간을 좀 목표로 했고요. 한 50여 개 정도 업무를 지금 대상으로 RPA를 지금 뽑아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1차 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략을 두 가지로 가져가는데 1차 학사는 업무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걸로 이렇게 절감하는 걸 늘려가는 걸로 하고 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 시간이 절감되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궁극적으로 엔드투엔드 업무를 만들기 위해서 뭐 네. 공정 생산 관리도 향상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뭐 품질 뭐 그다음에 재고 가시성, 데이터 조기 분석 이런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좀 프로젝트의 본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선 PI는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조금 예시를 제가 뒤에서 한 3개 정도 드려야 될 텐데 간단하게 이제 경영 가시성이 확보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RPA로 제거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총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RPA로 처리하다 보니까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좀 세부 내용은 뒤에 좀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 가시성부터 네. 볼까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임원단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저희 경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으시는데 저희 뭐 BI라는 것들을 대부분 기업들 사용하시는 기업들이 있으실 텐데 경영 뭐 이렇게 분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ERP나 뭐 생산 여러 가지 우리 그룹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해 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임원단에서 이런 것들 데이터를 보고자 하시면 BI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성과를 레포팅해서 임원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근데 이 BI의 문제점이 좀 뭐 ERP와의 이제 동기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때로는 뭐 몇 시간, 뭐 길게는 하루 또 뽑는 시점에 따라 이 사람은 어저께 12시에 뽑았는데 나는 오늘 오전에 뽑았다면은 둘의 차이가 뭐 때로는 이틀 이상 차이 나는 네. 서로 각기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뭐 경영 회의를 해야 하다 하는,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조금 뭐 인사이트를 얻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고민하에 ERP에 직접 접촉하자 해서 밤새 이제 ERP가 데이터에서 ERP 경영 데이터를 끌어오고 다음날 아침에 데이터 레포팅 해가지고 담당자 전달해주면 이 장표를 가지고 모든 임원들이 얘기하면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하물며 이제 우리 현황이 어떻고 경영 인사이트를 가지고서는 뭐 우리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체계를 만들었고요. 또 법령 준수 같은 경우에는 화학그룹 이제 화학회사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하시는 업무인데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대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네. 해야 됩니다. 규제사항이죠. 맞습니다. 네. 예. 정부 기관에서 이제 감독을 나왔을 때 그 근거를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장부 작성을 하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이지만 아시겠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되게 일손도 부족하고 업무가 항상 부하가 걸리는데 매일매일 나와서 이날 전날 뭘 했는지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때로는 뭐 몰아서 하고 뭐 물론 매일매일 처리는 하고자 하는 네. 뭐 의지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뭐 조금 늦게 처리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RPA가 그냥 매일매일 장부에서 특정 폴더에 쌓아놓기만 합니다. 그럼 네. 담당자는 그냥 볼 것도 없이 월말에 가서 1일부터 30일까지 들어있네 하는 것만 그냥 기록 관리만 하면 되고요. 별도로 담당자가 확인할 뭐 추가 작업을 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법률적인 리스크도 되게 줄여주고 맞습니다. 있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앞에랑 조금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경영진들은 그 경영 현황이나 뭐 실적, 생산 데이터를 항상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으십니다. 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앞에서 아무리 RPA가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뭔가 담당자가 정리를 해서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메일을 받아서 임원분들이 열어보셔야 되는데 이거에 조금 더 나아간 부분이 저희가 뭐 그 데이터를 그 MS의 뭐 파워 BI 같은 BI 툴에다 직접 업로드해서 특정 임원방 같은 경우 모니터로 띄워드리면은 뭐 이래저래 데이터 내릴 것도 없이 실시간으로 오늘 전날 오전까지의 오후까지의 실적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맨날 업로드할 수는 당연히 불가능한 업무인데 그렇죠. RPA로 연계하면 당연히 가능해지는 부분들이고요. 뭐 당연히 이런 것들 공정 품질 같은 경우에 전일 뭐 작업 실적을 저희가 3교대로 생산이 돌아가는데 네. 전일 작업 실적 한 번만 다음 주에 공유하다 보면 뭐 B조가 C조한테 공유해야 될 내용이 누락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RPA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냥 조별로 그냥 바로바로 담당자 할 거 없이 출근할 때 받아보고 전 상황에 뭐가 있었는지 바로 그냥 생산값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생산 공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도 네, 자동으로 맞습니다. 되는군요. 네. 이렇게 디지털 혁신하면서 시스템적인 변화는 어떤 네. 것들이 있었죠? RPA를 진행하면 일단 모든 업무가 자동화됐을 때 가장 무서운 부분이 RPA가 멈췄을 때 장애가 발생할 수 되게 있겠죠. 끔찍한 네.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담당자들이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RPA가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중화 체계를 통해서 시스템이 내려가면 다른 시스템이 올라와서 바로 이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차에서 저희가 물리적 PC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사람이 오가다 하면은 데이터도 볼 수 있고 접근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물리적 PC를 다 없애고 가상화에 올림으로써 사람 접근 통제해서 보안성을 강화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RPA와 그럼 챗봇 사례 네. 하나 볼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POC를 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했는데 네. 사실상 저희가 작년도에 챗봇 하나만 가지고 POC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1차에서 한 근데,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좀 그래요? 확인을 했었었고요. 챗봇 하나만으로는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다. 시중에도 나와 있는 것만큼. 근데 2차에 진행을 해보니 이게 과연 RPA랑 접목되면 상당히 파워풀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한번 RPA를 POC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업무를 진행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임원단에 뭐 이렇게 회의를 들어갔을 때 17년도에 식품 사례와 18년도에 식품 매출 뭐 어떻게 돼? 이렇게 했을 때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임원들은 좀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네, 되게 그래서 준비하고 다시 현업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뭐 시간이 미팅 오래 중에, 걸리겠죠. 그렇죠? 예, 미팅 중에 바로 오면 다행인데 대부분 미팅 끝나버리는 시간에 답변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미팅 중에 그냥 챗봇한테 RPA 챗봇한테 카톡을 보내면 미팅 중에 RPA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바로 그냥 보면 비서가 바로 알려주는군요.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임원 컨닝 페이퍼 같은 역할을 네, 하는 네. 거죠. 예. 그런 역할을 이제 RPA로 구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이유는 RPA 챗봇 통해서 이제 RPA랑 챗봇이 연계되면 얼마나 파워풀하게 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을 했고 나아가서 챗봇 로드맵을 꾸려서 사내 업무 시스템을 챗봇 도입함으로써 챗봇에 대한 뭐 이해도와 AI 인식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외 이제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네. 대외 챗봇으로 발전시키고 고객들이 바로바로 영업사원들이 바로바로 데이터 추출하고 서로 이제 상호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려고 챗봇을 지금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임직원을 위한 이 RPA 포털도 만드셨죠?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RPA 포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할 때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들 만드시는데요. 저희는 RPA 그냥 얼마 시간 절감했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는 의미 없다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1차에 그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관심이 있을 사람 몇 명만 초반에 확인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방치되는 당연히 줄어든 거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저희가 4대 사업 그룹이 있는데 사업 그룹 간에 이제 업무 시간 절감 체계를 경쟁 체제를 도입하셨군요. 나름 보이지 않는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의욕적으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고 그 외에 이제 업무 평가 체제인데 작년에 제가 1차를 진행했을 때 전국에 있는 사업장을 한 16,000km 정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뭐 인터뷰하고 설명회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제도 어느 정도 잘 올라오는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포털에다 직접 자기가 업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몇 개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평가 점수가 나오고 저희 커트라인 몇 점 이상만 과제로 받아서 그 순차적으로 이제 RPA를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네, 지금같이 업무 이동이 불가능할 때는 완전히 좋은 맞습니다. 솔루션이네요. 현재 네. 되게 현재 같은 상황에 큰 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 유사 업무 같은 경우에 RPA를 체감하지 못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까지 될지를 모르시는데 그냥 뭐 영업, 재경, 재무, 뭐 생산 이런 것들에 조금 여러 케이스들을 올려서 공유하면은 내 업무도 가능하겠다라는 아이디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털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뭐 컨셉 화면으로는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망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네. 실질적인 화면은 좀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 총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두 장의 좀 핵심으로 담겨져 있고요. 1차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제가 고충을 겪었고 뭐 실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제가 다 떠안았었습니다. 네. 안 해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젝트 진행하는 부분에 상당히 기존과 하면 똑같이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RPA 진행하실 때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면은 뭐 조직하고 역량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사전에 셋업하면은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 임원의 스폰서십을 사전에 확보하시면 아무래도 진행하실 때 큰 도움 됩니다. 변화 관리 부분에 아무래도 힘이 덜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전략 같은 경우에 그냥 요 한 단계의 프로젝트만 바라보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RPA가 우리 전사에 확산됐을 때를 모습을 미리 그리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네. 이렇게 미리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변화 관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세뇌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적으로 임직원이 편해지는 걸 체감시켜 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3번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전사에 확산됐을 때를 기반으로 미리 시스템을 구성하시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1차 프로젝트 후 얻게 된 최강의 노하우 네. 정리해 주시죠. 요거 한 장만 확실히 하시면 이제 결코 저처럼 힘든 일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RPA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시작하시면 임원들이 과한 스폰서십을 가지면 되게 화려한 엔드투엔드 업무 막 몇십 시간, 몇백 시간, 뭐 몇천 시간 절감 업무를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에 하긴 쉽지 않고 제조업에서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네. 시작은 화려한 것보다는 확실한 걸로 이제 스몰 석세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성공하시는 사례 만들어서 RPA가 내재화된 후에 이제 전체 엔드투엔드 업무를 발굴을 하시는 걸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PA로 이렇게 하세요 보다는 그 담당자의 업무 고충을 들어주시고 이거를 RPA로 해결해 주시는 코워커, 동료 역할로 다가가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할하고 책임은 RPA가 자동화됐다고 그 업무 담당자의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것뿐이지 이게 문제가 생겼거나 책임이 났으면 그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뭐 우리한테 어떤 요청을 하고 이런 체계를 만드시고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걸 본인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현업과 아레나를 정하시고요. 뭐 장애 발생했을 때 역시 운영단의 RPA가 뭐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장애가 조금 간혹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내부에서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발생했을 때 허둥지둥 하시기보다는 매뉴얼 미리 사전에 이렇게 리스크 대응 체계 만드셔가지고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에 RPA로 돌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획은 전사를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체 RPA가 도입됐을 모습을 미리 그리시고 그 단계별로 목표를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RPA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악의적으로 망하게 하겠다 프로젝트 네. 그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프로젝트 끝났다고 RPA 끝이 아니고 운영으로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RPA는 끝은 없지만 뭐 실패도 없다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이거 하나는 그냥 RPA는 담당자만 잘하면은 90% 이상 성공한다. 이거 하나만 확실히 하시고 내 역할 최선 다해서 책임 가지시고 하시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송 과장님 수고 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한 말씀 끝에 결론을 해주셨는데요. 네. 절대 실패하지 않는 프로젝트라는 거네요. 지금까지 삼양그룹의 RPA 성공 사례를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술을 지원해 주시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함께 요즘 4세대 RPA는 어떤 것까지 지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오토메이션 애니 이학수고 오늘 성공적인 RPA 도입을 위한 준비, 서비스 오퍼링을 어떻게 준비를 할지 그리고 이제 저희 차세대 버전인 A2019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자동화 RPA라는 것들을 도입을 하시기에 앞서 이제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식으로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앞에 이제 삼양사 발표를 해주셨는데 가장 이제 저는 인상 깊게 봤던 마지막 장표가 이 자동화 성공 여부는 담당자 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라는 것들이 여기 딱 떠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도입은 어떻게? 그러면 담당자가 잘 해야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제 저희는 RPA라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떠한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느냐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런 그 JTBC 프로그램인데요. 네. 요거하고 이제 저희 RPA하고 유사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일단 출연자의 냉장고에 있는 정해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 출연자 입맛에 맞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제한된 시간 안에 네. 그러한 식의 이제 그 TV 프로그램인데 이제 저희가 RPA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RPA 프로젝트는 뭐 하드웨어를 도입을 한다거나 뭐 서버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거 또는 뭐 ERP 시스템을 바꾼다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 이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그리고 이미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자동화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 RPA 자체가 이제 뭐 그 TV 쇼인 냉장고를 부탁해와 상당히 유사하지 않나
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뽑아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오토메이션 애니어가 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이고 네, 그런 그럼 것 거기 나오는 셰프 같은 역할이네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셰프 역할을 하고 시간만 딱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원하시는 그런 레시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 오퍼링 형태로 준비한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사전에 이게 저희 회사에 맞느냐라는 개념 검증적인 측면, 그리고 보타톤, 요새 해커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캠페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 내에서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보타톤, 봇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워크숍이라고 해서 현업에서 프로세스를 도출할 때 필요한 그런 피저빌리티를 만들어 드리고 우선순위를 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해 드리고, 또 이제 봇 빌딩 워크숍이라고 해서 임직원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봇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모든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뭐 향후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메이션 애니어가 그래서 이제 차세대 RPA 제품들을 네. 선보이고 있죠. 어떤 제품들입니까?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엔터프라이즈 A2019라는 이제 저희 모던 RPA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제품 자체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버전 11이라는 제품하고 완전히 아키텍처적으로 전부 다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레거시 환경에 CS 어플리케이션 기반이었다, 단넷 기반의 그 CS 어플리케이션 기반이었다고 치면 지금 제품이 이제 완전 웹 기반인 그 자바 베이스의 플랫폼으로 완전히 변형되는 예. 그런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뭐 RPA 애저 서비스, 뭐 사스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모두 다 지원을 해드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 뒤쪽에 UI를 한번 보시면 좀 기존 버전을 보셨던 분들이면 와 하면서 체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이시는 UI 자체가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 상에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개발자가 직접 접속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접속을 했을 때 가운데 쪽에 나오는 게 이제 플로우 차트. 그래서 실제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맞춰 있는 코드 뷰를 같이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유저들, 그러니까 실제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 플로우 차트를 놓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개발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UI가 좀 더 쉽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뒤쪽에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일단 개발자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나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함에 있어서 AI 쪽하고 이제 많이 붙일 수 있는 파이썬이나 그런 스크립트들을 인라인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시면 파이썬에 지금 스크립트를 오픈을 해서 그쪽 이제 매뉴얼 인풋에 지금 입력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쪽 파이썬 스크립트를 바로 그냥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어 개발자 환경에서 바로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 파이썬 스크립트가 인라인으로 그냥 바로 수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적인 요소들, 뭐 AI 클라우드든 아니면 여러 가지 AI 엔진하고 연동을 해서 쓸 때 이 파이썬 엔진을 인라인 스크립팅으로 그냥 바로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돌려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을 볼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가장 큰 바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RPA 솔루션 자체는 윈도우즈 시스템 기반의 그 OS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OS 자체가 설치되어져야 되는 OS도 윈도우즈고 또 그것이 구동되어져야 되는 것도 윈도우즈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로 이제 그 제한이 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러한 측면들을 이제 저희가 깨고자 하는 프로덕트가 지금 A2019고요. 네. 그러니까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트롤룸이라고 이제 저희 관리 콘솔을 윈도우즈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리눅스, CentOS 기반에서도 설치하셔가지고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이 버전은 지금 이미 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윈도우즈에 대한 그 OS 관리 또는 그 뭐 보안 취약성에 대한 그런 뭐 컨선이 있으신 고객들 그리고 또 비용적인 라이센스적인 측면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저희 리눅스에다 관리 콘솔을 올리셔가지고 업무를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리눅스에 대한 부분은 그 클라이언트 돌아가는 OS가 저희가 자동화하는 것들이 보통 업무 쪽 윈도우즈가 많기는 많죠. 하지만 네.
그 외적인 또 리눅스를 써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동화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운영체제 디펜던시가 조금 사라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SDK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제공을 해서 고객, 엔터프라이즈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커맨드 패키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 그런 것들을 SDK를 통해서 만들어서 임포트를 시켜서 직접 엔터프라이즈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저희가 확장성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어떠한 식으로 저희 앱들이 자동화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영상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피스 365 제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기업 엔터프라이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지금 오피스 365, 좀 뭐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이런 제품들은 뭐 업무에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웃룩에서 특정 엑셀 파일을 받았다라는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그런 플러그인 형태의 탭이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그 안쪽에 보시면 저희 쪽 컨트롤룸, 관리 콘솔에 연결하는 것들, 그리고 각각 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리본 형태의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떠한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나한테 할당되어져 있는 봇이 있는 사용자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지금 보이시는 여러 가지 봇들, 내가 실제로 구동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봇들이 리스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시키고자 하는 봇들, 지금 이쪽에서는 SFDC 컨택 봇, 거기에 대한 이제 봇을 지금 구동을 하는 거고, 그쪽에서 지금 미싱된 항목들에 대해서 찾아서 바로 그 빠져있는 부분들을 바로 이제 넣어주고 처리를 끝내주는 그런 봇들이 실제로 내 PC에서, 내 엑셀에서 내가 업무를 보는 중간에 클릭 한 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네.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엑셀뿐만 아니라 뭐 워드, 뭐 파워포인트, 아웃룩, 오피스 365 제품 모든 군에 동일하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매진 도쿄에서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품에 구현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 6월에 그 이매진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제 딱 반영이 된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스커버리 봇이라는 또 새로운 제품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또 디스커버리 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시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프로세스, 특정 프로세스를 디스커버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봇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디스커버리 봇이 특정 업무 프로세스를 발굴하는데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이제 그런 툴들이 많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 마이닝보다는 저희가 AI 기술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찾아주고 그 찾은 프로세스에 대해 최적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봇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봇에 대한 그 디스커버리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자동화할 수 있는 봇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제 돌아가는지를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A라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5명의 직원분들한테 에이전트가 배포가 되고 그들이 업무하시는 특정 A라는 업무가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캡처를 해내게 되고요. 또 캡처해낸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다 수집을 해서 그걸로 이제 맵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가 뭐 웹페이지를 갔다, 뭐 ERP를 갔다, SAP를 갔다 왔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맵을 그려주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사용자들이 이제 특정 업무를 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맞춰서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가 맞다라는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기준으로 이제 봇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봇,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서 엔터프라이즈에서 가장 많은 그 RPA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개발을 하는데도 당연히 많은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가장 어려움이 많고
좀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것들이 사전에 프로세스 발굴,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프로세스 가지고 어떠한 디자인으로 만들 거냐, 그것들을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65%의 시간을 할애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스커버리 봇이라는 제품 자체가 그러한 65%의 RPA, 그러니까 RPA를 빨리 반영을 하고 개발을 해서 더 확대를 할 수 있게끔, 극대화를 시켜줄 수 있게끔 이 디스커버리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아까 캡처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을 그려놓고 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맵을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할 것들을 만들어서 자동화 프로세스를 태우고, 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매핑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각 분기별로, 단계별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자동화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봇을 만들어줘서 바로 디플로이에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RPA를 가고자 하는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요. 차세대 RPA, 오토메이션 애니어의 차세대 RPA의 특징을 총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보시면 TV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던 뭐 개인의 취향이던 이제 여러 사용자분들이 지금 하나의 TV에서 이제 보이시는 여러 가지 콘솔 박스,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이제 TV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동일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딜리버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 TV를 보시는 그런 고객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뭐 BTV를 보시는 그런 고객분들도 있으시고, 동일한 맥락으로 뭐 올레드 TV, U 플러스 TV를 보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TV를 보는 그런 뭐 취향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특정 솔루션을 고를 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애플 TV를 고르는 특정 사용자는 이 회사는 컨설팅에 좀 강해, 아니면은 이 회사는 제품이 안정적이야, 아니면 이 회사는 엔터프라이즈가 쓰기에 최적화되어져 있어 라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본인들의 맞는, 가장 부합하는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고르시게 되는데,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어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저희가 제공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에 보이셨던 여러 가지 TV를 저희는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그냥 그 애플 B 올레 U 플러스 TV라는 이 하나로 저희가 합쳐가지고 저희가 오토메이션 애니어가 컨설팅부터 또 아까 디스커버리 봇도 보신 것처럼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딜리버리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까 이제 삼양사에서도 발표 드린 것처럼 RPA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들은 담당자의 뭐 무지고 관심이 없는 거다, 정말 잘못된 거다, 뭐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시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오퍼링,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저희 쪽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마스크를 쓰고 찾아뵙고 이런 것들을 네,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차세대 RPA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동안 여러분들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RPA 업무를 산정할 때 업무 선정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직접 해보신 네. 삼양사 쪽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어쨌든 궁극적으로 RPA의 목적은 업무 시간을 절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1순위는 업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100시간 정도 이상 넘어가는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로 과제로 취합을 했고, 네. 물론 그 이하 것들도 이제 같이 취합을 해서 업무를 뭐 예를 들어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같이 진행을 했었었고요. 뭐 하여튼 기본 목적은 시간 절감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절감되는 거 순으로 리스트업 한 다음에 그 순은 임팩트 순으로 저희가 업무 선정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뭐 부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텀업으로 경영진을 설득한다면 뭘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POC를 네. 먼저 진행을 했고요. POC 진행 통해서 실질적 결과물을 임원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RPA를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타사, 저희 동종업계 네. 사례들을 많이 이제 가져와가지고 얘는 A 제조사는 이렇게 됐고요. B 사는 이렇게 됐고요.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 절감됐대요. 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가지고 네. 가서 실질적으로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뭐 얼마 들어가면은 얼마가 절감된다는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셨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실질적인 사례와 주변에 이제 뭐 결과물, POC 결과물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하셔서 설득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삼양사의 사례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와 관련된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타사, 뭐 예를 들면 뭐 유사 같은 제품들이 있죠.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또 삼양그룹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앞 질문은 우리 네. 부장님이, 뒷 질문은 네. 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일단 뭐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뭐 경쟁사도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저희는 일단 오토메이션 애니어 코리아 한국 지사에서 저희 고객사들을 지원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또 분야별로 또 이제 고객사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한 그런 역량들 그런 것들을 논스톱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맨파워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능적인 부분에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좋고 저 부분은 저희가 좋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드릴 수 있는 체계를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저희 네. 같은 경우에 솔루션을 선정하기 전에 일단 국산 2개 솔루션, 그 다음에 외산 2개 솔루션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국산도 POC라고 외산도 같이 POC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뭐 POC는 당연히 이제 뭐 의미 있는 결과들을 발굴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례를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네. 있었고 사례 기반으로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변 사례 제조업사들을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당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저희가 사례 조사를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UiPath 같은 경우 금융권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네. 계셨었고 오토메이션 애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 포괄해서 뭐 제조업 쪽에 좀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네. 있었고 저희가 만나본 여러 이제 제조업 담당자들 경우에도 AA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조업에 우리한 적합한 제품이 AA가 맞다라고 판단을 그 당시에 결정하게 됐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 업무 적용의 기대 효과에 대한 검증 방식이 궁금하고요. 현업 실무자의 고용 위협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것도 과장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적용 업무 기대 효과에 대한 검증 방식이라고 하시면은 시간 절감을 아마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담당자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RPA 설명도 드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 2차, 3차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 계속 진행을 하면서 담당자가 연에 얼마 정도 시간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단순 시간이 들어가는 거 외에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같이 분석을 해서 RPA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1차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노하우가 부족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2차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것들이 RPA를 적용하면 되는지 미리 기대 효과가 눈에 보이게 됐었고요. 1차 진행하실 때는 뭐 AA나 파트너스를 도움 받으시면은 저희 같이 조금 시행착오 겪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가 네. 없어진다는 건 업무가 자기 자리 이런 없어지는 거에 부분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인 RPA가 실제로 뭐 업무를 절감해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외에 자기가 더 많은, 더 뛰어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보다 창의적인 맞습니다. 일이요. 기존에 이제 부가가치 떨어지는 일들은 조금 RPA한테 맡겨두시고 보다 이제 RPA가 할 수 없는 아이디어성 업무들 이런 것들 창의적인 업무 계속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시면은 또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가 편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네. 그다음부터는 저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처음에 사실 그걸 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맞습니다. 써보시면 그 맛을 못 잊는 그런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참 깁니다. 브라우저 GUI 기반의 자사 솔루션 테스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UI를 테스트하다 보니 스크립트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RPA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GUI 기반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 업무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네네. 여기까지. 네네.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GUI 기반의 그런 솔루션이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 자체가 RPA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고객 레퍼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QA를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정 테스트, 특히나 이제 브라우저의 이제 GUI 기반의 그런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브라우저의 특정 버튼이나 그런 것들을 클릭을 하는 액션을 한다거나 뭔가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각각의 객체 오브젝트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핸들링은 가능하고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핸들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약간의 그 에러 핸들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변수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브라우저 기반이다 보니까 서버에서 응답 속도가 느리게 되면 응답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것들을 기다렸다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에러로 그냥 뱉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섞을 수 있는 그런 여러 다양한 에러 핸들링 기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이미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이 연결되는데 그 테스팅 관련 기업이나 특정 기업 테스팅 부서에 RPA가 적용된 사례와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 네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례는 많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이제 뭐 그 식품 쪽 관련된 그런 쪽에서는 그 모바일 앱 그런 것들 쓰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모바일 앱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뮬레이터, PC에서 에뮬레이터로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띄워놓고 부하 테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테스팅을 하는 그런 사례로 지금 이미 한 100개 이상의 그런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 도입 시 삼양 그룹 내에서 자발적인 얼리 어댑터는 누구였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네. 뭐 당연한 대답이겠지만 일단은 1순위는 저희 디지털 혁신팀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POC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여러 좀 부서, 여러 생산, 뭐 영업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서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워크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워크샵을 진행하다 보니까 RPA에 대한 뭐 관심이 있으신 부서들이 당연히 눈에 나왔고 그분들이 이제 선도에서 이제 RPA를 뭐 사내 확산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셨고, 예. 그 외에는 뭐 또 두 번째 질문이었던 거.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아까 대답해 주신 그런 문서와 관련된 네. 처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 문서 같은 저항. 경우가 네. 오히려 뭐 자동화할 부분이 여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뭐 기획 업무 이런 것들 문서를 많이 다루시는데 그 부분은 본인의 이제 아이디어나 뭐 창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RPA가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 발표해 주셨는데요. 답변도 해주시고 우리 이 부장님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올쇼 TV라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가 뭐 삼양사에 대한 유스 케이스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어의 신제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RPA에 대한 이제 뭐 도입 또는 확산 어떠한 부분에 이제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좀 가이드나 또 유스 케이스 같은 것들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뵙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마스크를 쓰고 방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양그룹의 RPA 도입 성공 사례와 차세대 RPA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